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방송은 안말 상관 마지막 경주인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래 경기도지사배라든가 농림부 장관배가 가을에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당겨졌습니다. 6월에 빠르게 하는데 이걸 왜 당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하는 것도 괜찮은 왜냐하면은 이게 2000m 경주입니다. 장관배도 그렇고. 그렇다면 3세 중반에 2000m는 분명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세 중반에 2000m를 뛰는 거랑 3세 후반에 2000m를 뛰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당긴 게 그닥 그렇게 뭐 좋은 결정이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쨌든 마사일과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으니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적이 좀 나왔습니다. 신마 승부 경주에서 스퍼트비 청둥호랑이 이걸 주력으로 잡아드렸어요. 천둥호랑이를 주력으로 때리면서 쌍승식이 28배였고, 그리고 달금의 지스타는 지스타를 복병마인 지스타가 선행을 간다면 돌아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달금에 때리면서 이것도 승부 경주 복승식 24배를 주력으로 잡아드렸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배당 마필더, 뭐 백투더 챔피언의 히어로 제이 복승식 34배, 그리고 나운더맨의 장군가람 복승식 14배, 이것도 신마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원동 히트의 신속한 쌍승식이 52배였는데 요거랑 뭐 매니포켈, 원더풀 셋도 요런 배당도 잡아내면서 직전 경주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적중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올 이번 주부터 이제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시간대도 바뀌다 보니까는 마필의 전반적인 컨디션 파악이 중요합니다. 훈련 때 보이는 컨디션이 전부가 아니에요. 좀 내밀한 것까지 좀 알아야 승부가 되는 그런 경마일이 다가왔는데, 이번 주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마지막 경주인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경주, 이제 지금 점수는 즐거운 여정이 800점으로 가장 좀 많은 점수를, 최고 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포레스트가 500점이고, 그러니까 즐거운 여정이 4착을 하고 나온 포레스트가 우승을 한다면 900점으로 동률인데, 즐거운 여정이 3등만 하더라도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되죠. 3세. 그렇기 때문에 1억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나온 포레스트는 어떻게 하든지 우승을 하고 즐거운 여정의 성적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원더풀 슬루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이게 G3입니다. G3이기 때문에 우승 점수가 40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더라도 700점이기 때문에 최우수 안말은, 3세 최우수 안말은 물 건너갔다고 할 수가 있죠. 13두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뭐 걸작선, 메타블레이드, 메디슨 마운틴 이런 마필들은 특히 메타블레이드와 메디슨 마운틴은 5군마입니다. 5군마이고 즐거운 여정과 나온 자이언트가 2군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3군도 있고 4군도 있는데, 아무래도 5군마들은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출전하는 마필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다실바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누나 스테이크스 코리안 오크스를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말 상관경주 2개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배까지 우승을 한다면 작년 골든파워가 처음으로 안말 상관마가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안말 상관마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고, 늘어난 2000m 거리가 관건이지만 직전 경주 이제 직선에서 더 뻗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2000m도 그렇게 직전 경주 내용만 놓고 본다면 불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걸러저 플라잉은 거리 적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모마인 세즈미즈 엘리자베스 미국산 말까지 뛰었지만은 그래도 단거리에서 블랙타입 우승을 한 단거리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조부인 이 자카모,
역시 외접으로서 그닥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외손자들의 거리 적성도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자카모 본인은 켄터키 더비도 우승을 하고 뭐 브리더스컵 클래식에도 4착을 하는 등 나름 거리 적성이 길었어요. 하지만 그 외손자들은 거리 적성이 그렇게 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마냥 유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상관경주, 안말 상관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역대 최약체로 갈 정도로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 보여준 이 두 번의 안말 상관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치라면 충분히 자력으로 우승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입니다. 예전에는 모래를 맞으면은 걸음 자체가 좀 덜 나왔습니다. 물론 선입도 되었죠. 선입걸음도 가능하고 선입도로도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모래를 맞았을 때와 모래를 안 맞았을 때의 그 경주력 편차가 좀 났는데 직전 경주,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 다실바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완벽하게 선입에 적응을 한 모습이고, 특히 이 다실바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포지셔닝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1호 경마에서도 그 외곽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번마였습니다. 유정 챔프였던가? 제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걸 뺐어요. 그것만 가져갔으면은 태양 타고였던가요? 그걸 가져가고 그걸 고민하다 두 마필 중에 고민을 하다 그걸 유정 챔프를 빼버렸는데 출발이 늦었는데 홈에서 그냥 선행마 바로 뒤에서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상을 거두었는데 그 정도로 이 포지셔닝 능력은 탁월한 기수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뭐 게이트가 관건이긴 하겠지만은 자리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무조건 배팅골에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온 자이언트입니다. 이혁기수가 훈련을 강담하고 있고 2022년 과천시장배 우승을 하고 5승을 했어요. 4연승을 달렸습니다. 복승률 100%를 이어가면서 상관경주 뭐 가장 강력한 상관마 중에 한두였습니다. 그런데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이제 그 매직 클래스와 경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종반 힘 부족을 보이면서 사착을 했고 이때도 즐거운 여정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 두 마필이. 그리고 직전 오크스를 안 나갔습니다. 오크스를 패스하고 코리안 더비에 출전했는데 게이트가 12번이라 선행을 못 가면서 이제 선입권 자리 잡았지만 모래 맞고 쳐지면서 13착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다 최근 두 번의 대선 경주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으면 선행까지 가능하고 서울 3세 안말 중에 최강으로 평가되었던 마필입니다. 능력상 무시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거리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레고리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여기에서 파란색은 부산 마필을 뜻하고 옆에 이거는 네이팅이고 이 순서는 네이팅 순서, 네이팅 높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정과 나온 자이언트가 2군이고 그 다음에 나온 포레스트가 3군마인데 임경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정과 누나 스테이크스에서도 붙고 코리안 오크스에서도 붙었는데 두 번 다 졌죠. 최근 계속 즐거운 여정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고 있는데 직전 코리안 오크스 1800 첫 도전이었는데 전개를 너무 잘 풀었죠. 선행마 바로 뒤에서 전개를 최상으로 풀었는데 확실히 좀 앞에 붙이니까 추입으로 탔을 때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보여줬던 그 탄력 자체는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아예 선입보다는 중위권에서 추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경주마로서의 자질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주행 자세라든가 주법이라든가 향후 분명 많이 뛴 마필이고 부마인 한센이 거리적성이 긴 마필이 없는데 이 거리적성 자체가 짧다기보다는 혈통적으로 성격상의 문제로 긴 거리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 한센 자체의 거리적성은 마일러입니다. 그리고 외조부가 액톤파크로 나름 거리적성도 길게 나오고 있고 이 마필도 가장 강력한 입상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원더풀 위크입니다. 최범행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직전 누나 스테이크스에서 10착으로 부진했고 오크스에 출전 예정이었지만 출전 두수가 워낙 많았죠. 그래서 상금 부족으로 빠지고 일반 경주
5월 27일 날 1700 선행 일반 경주에서 선행가서 7마 신차 낙승을 거뒀는데 이 대모가 뮬렌 노드라고 이 문샤인 뮬렌의 모마입니다. 이 뮌샤인 밀린 같은 경우는 뭐 1800, 1700을 뛰면서 지원가 우승까지 하는 상당히 좀 기본 능력치가 좋았던 마필이고 최근 걸음의 성장세가 너무 좋아요. 기본기를 상당히 좋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상군에 있는데 저는 상위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좀 우수마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엔 편성이 너무 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병 역할, 삼복 정도의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닥터 오스카입니다.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정지입니다. 그래서 대타로 최은경 기수가 올라왔는데 어제 뭐 예스 퍼펙트로 거의 우승할 뻔했죠.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경남 도민일보배 작년도 우승했고 그리고 올해 상관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가면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코리안 오쿠스에서는 15분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마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래 안 맞고 외곽으로 따라가는 그 전개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개를 펼쳤는데 의외로 홈에서 추입으로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추입으로 타지는 않을 겁니다. 게이트 이탈을 보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선행을 못 가면 선행만 옆에 붙이거나 선입 외곽 돌면서 선입 전개를 할 겁니다. 이 대모가 니글레어죠. 온세미로의 모마이고 온세미로는 생긴 거는 거의 소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선행 상대마가 나온 자이언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경주를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만은 2000m이기 때문에 경주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힘한 배를 잘하느냐 서두르면 망하죠.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망하고 그렇다면은 전개를 좀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를 하거나 힘을 써버리면 2000m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전개운이 좀 따라야 되고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타우르스킨입니다. 직전 경주 오크스 3연승을 달리다 오크스에서 처음으로 강자와 대결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직전에도 좀 강하게 봤는데 너무 무기력한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미에서 따라가다가 코너 이제 4코너 들어서면서 벌써 지쳐서 뒤로 쳐져버리면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라 혈통적으로 좀 힘이 좀 늦게 찰 수밖에 없고 목의 라인을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덜 찼지만 힘이 차면 장거리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이고 3연승을 이어온 그 경주 데이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전 부진했다고 마냥 능력은 없는 마필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어차피 장거리 혈통이라 혈통 힘이 늦게 차는 마필이고 좀 이 경기도 지사배가 가을에서 6월로 당겨진 게 이 마필한테는 좀 천추에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쯤이면 분명 힘이 더 찰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원더풀 슬루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오고 직전 경주 즐거운 여정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렸는데 저는 이 마필을 더 세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아쉽게 3착을 했죠. 모마인 월들리 듀드는 게임온 듀드와 형제마입니다. 게임온 듀드는 지원에서 6승을 할 정도로 650만 불의 특급 경주마였습니다. 거세를 했기 때문에 6살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이제 힘이 늦게 찼습니다. 3전만 치르다 직전 오크스 처음으로 강자들과 대결했는데도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 부마가 퍼지인데 퍼지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힘이 늦게 찹니다. 클린업 조이더 4세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리고 21년 오크스와 코리안 더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최강게임 최강블랙도 힘이 마방에서 늦게 차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크스 우승하고 경기도 지사배 2착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퍼지 자마 중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6월로 좀 당겨진 게 이마필한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된 말로 세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2000m 늘어난 장거리가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아직까지 4전밖에 치러진 않았지만은
차전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싱싱하다, 마체 자체가 싱싱하다, 이런 것도 강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장산 디파이입니다. 이호식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장산 파워, 장산 시티 형제마입니다. 카우보이 칼은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외조부가 카슨 시티입니다. 그래서 목에는 거리 적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장산 파워, 장산 시티도 단거리, 그러니까 긴 거리보단 단거리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마필이고, 직전 1600 출전해서 선행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단거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2000m의 상대들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 마필이 초기에 걸음이 안 나왔던 이유 는 모래를 못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다고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압도적인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전개를 좀 불리하게 푼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인게이트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을 돌면은 2000m는 장담할 수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단거리에 좀 거리가 줄어들면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장산 디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두바이 평정입니다. 정도영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직전 코리안 오크스 후미 추입을 시도했지만 밋밋했죠. 최근 이 답보변환, 발을 못 바꾸는 모습이라 2000m는 불리합니다. 모마인 블랙 토네이도는 퀸즈 블레이드, 조로찬스, 미래천사 이런 마필과 형제마고 하버링이 자마입니다. 한국 명문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름 혈통적 기대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으로는 인기마들에 비해서 열리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걸작선입니다. 조인권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고, 첫 장거리 도전이고 능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메타 블레이드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의 동방노즈이고 혈통적으로 긴거리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도 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마필이고, 좀 기대에 비해서 성적이 좀 덜 나오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박원은 기수가 훈련을 담당할 수 있고, 선두 공략과 순발력은 있지만은 앞선 가담하다기보다는 오크스 때처럼 그냥 선두권이라든가 아니면 앞선 마필들이 무리했어. 힘 부족을 보이고, 이 마필은 끝까지 힘 한 배를 하면서 좀 어부지를 노리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혈통적으로 긴 거리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편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메디슨 마운틴은 하종원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뭐 특별히 전력상 열세라고 보여줄 건 없고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지사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